기사를 보다 보니까 좀 몰랐는데 청각 장애가 있으시다는 예.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네, 인공호흡 수술한 건데요. 사실 태어나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입장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쯤에 이제 저를 불러도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청각 장애 3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게 요인이 안 나오는데 원인이 안 나와서 원인을 알수 저도 없는. 언제다라고 말씀 못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듣다가 잘 못 듣게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듣지를 못했으니까 입을 봤거든요. 독순술이라고 해요. 그 구화술이라고 입모양을 보고 그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 훈련을 하게 되면서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진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치료나 수술을 받으셔서 완벽하게 이제 청력이 완벽하다기보다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사실 수술을 받고 나면 바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재활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도 다치면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지금도 약간 어눌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발음이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치료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2007년도에 오른쪽을 수술하게 됐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저를 불러도 오른쪽이 들리니까 오른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평, 1평도 안 되는 곳에 가서 1, 2, 3, 4, 5, 6, 7, 8번에 스피커가 있어요. 어디서 울리는지 찾아야 돼요. 소리의 강약으로만. 이거는 일반 사람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당연히. 아니, 저희는 처음에 말씀하는 거 듣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수술 전에는 우리 김동현 선수의 소원이 전화 통화였다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너무 전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재활을 마치고 나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소리가 파도 소리거든요. 바로 월미도로 가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첫 통화예요. 생애 태어난 23년 만에 처음 통화한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 전화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펑펑 우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리도 저한테는 소중한 소리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소리의 소중함을 간과하게 되는 게 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아니면 뭐 칠판 뭐 소리 아니면 끼끼 창문 이런 소리도 사람들한테는 소음이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마저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할 게 넘치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인공와우는 내부 기기와 전극으로 구성되는데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귀 뒤쪽 뼈를 깎고 달팽이관으로 가는 키를 뚫어 공간을 확보한다. 그 후 귀 뒤쪽의 내부 기기를 달팽이관에는 전극을 이식한다. 상처가 아물고 난 후 외부 기기를 착용하면 외부의 소리가 내부 기기로 전달된다. 내부 기기로 들어온 소리가 전기신호로 바뀐 뒤 전극을 통해 달팽이관 안쪽의 청각신경으로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 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면 수술이 끝난다. 안녕하세요.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리가 잘 들리진 않는다. 환자들에겐 매핑 과정이 필요하다. 매핑이란 최적의 소리 환경을 위해 기기를 조율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의 전기 자극 수준을 T레벨,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자극 수준을 C레벨이라고 했을 때 매핑을 하는 의료진은 두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기기를 설정한다. 이 과정을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수년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 가능한 많은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매핑의 목적이다. 이런 인공어를 한 아이들이 뭐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그냥 놔둬도 저절로 말을 배우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일단 매핑이 잘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잘 됐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매핑을 가지고 양쪽을 적절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 치료입니다. 기차 출발할 건데 건이야 기차 타고 어디 가고 싶어? 기차 타고?
집에 갈래? 그래, 집으로 가자. 출발. 집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 가. 오, 땡군이 소리 화이팅. 여러분, 오늘은 난청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죠?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뿌옇게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청각장애, 즉 난청을 가진 친구들도 이처럼 들을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난청을 가진 친구들을 오해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생님, 귀가 좋지 않은 친구에게는 큰 소리로 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큰 소리보다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뒤에서 말하지 말고 얼굴을 마주보고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이 시끄럽다면 조용한 장소로 옮겨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난청 친구에게 천천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잘 알아듣지 못해 대화를 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쫑아리는 난청 친구와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군요. 그런데 난청 친구들은 대화할 때 소리도 듣지만 말하는 상대의 입모양을 같이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지금처럼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면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장에서 난청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토론 주제를 간략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거나 또 함께 여럿이서 대화해야 할 때는 미리 내용이나 주제를 알려주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죠? 또한 여럿이서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파니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팔이 다친 적이 있었죠? 그때 포롱이가 알림장도 대신 써주고 도와줬어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들 혹은 보청기나 인공달팽이관 기계와 같은 보조장치를 통해 소리를 듣는 난청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모두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교 친구들이 좋아서 클라리넷을 연주한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길 원하는 걸까요? 우리 장애인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친구를 하는 말은 적절히 말해주고 안 되는 거 다지 걱정하지 말고 답답하지 말고요.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어요.